우리가 지난 시간에 렉탱글까지 했습니다. 이제 폴리곤부터 해서 이렇게 수업을 나가도록 할 겁니다. 자, 폴리곤은 정다각형을 그릴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정다각형이요. 자, 우리가 절대좌표, 상대좌표, 상대극좌표 할 때 정다각형을 그리는 것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한 변의 길이가 100인, 정오각형, 정육각형 쭉 그려봤었죠? 자, 이제는 폴리곤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폴리곤, 즉 정다각형을 그리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에 내접하는 정다각형, 두 번째는 원에 외접하는 정다각형, 그리고 한 변의 길이가 알고 있는, 즉 한 변의 길이를 알고 있을 때 그리는 정다각형.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저처럼 반지름이 50인 원을 두 개 한번 그려보시죠. 폴리곤입니다. 폴리곤은 여기 들어있어요. 폴리곤 명령어를 실행합니다. 그러면 CAD가 먼저 물어보는 건 엔터, 넘버 오브 사이드. 다시 말하면 모서리의 개수를 입력해 주세요. 즉 몇 각형짜리를 그릴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육각형이요. 6엔터. 그랬더니 CAD가 물어봐요. 센터 오브 폴리곤, 그러니까 폴리곤 정다각형의 중심이요. 또는 모서리요. 자, 일단 정다각형의 중심부터 지정해 보죠. 자, 정다각형의 중심이 여기 있네요. 클릭. 그랬더니 엔터 온 옵션을 선택하랍니다. 보니까 이만큼의 옵션과 이만큼의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이 두 개예요. 인시크리브드 인서클, 인시크리브드 인서클, 서큐시크리브드 어바웃 서클. 자, 인시크리브드 인서클, 인시크리브드가 내접이란 뜻입니다. 원에 내접하다라고 할 때 쓰는 내접. 인시크리브드 인서클, 원 안에 내접하는. 서큐시크리브드 어바웃 서클, 원에 외접하는. 이해되셨나요? 인자가 어디 안으로 들어가다란 뜻입니다. 들어가다란 뜻이니까 인서클, 그러니까 원 안에 들어가다란 뜻이 되는 거죠. 네, 내접입니다. 클릭하면 CAD가 반지름 물어봐요. 반지름 50 엔터. 자, 원 안쪽으로 접한 거 보이시나요? 한번 해보시죠. 폴리곤 똑같이 육각형. 자, 원의 중심. 자, 이번엔 외접합니다. 서큐시크리브드 어바웃 서클. 자, 반지름 50 엔터. 자, 원 바깥쪽으로 접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육각볼트 있죠? 네, 육각볼트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한 변의 길이가 100인 정 육각형. 얘는 50이니까 50으로 갑시다. 폴리곤 육각형. 이번엔 엣지입니다. 자, 퍼스트 엔드 포인트 오브 엣지, 모서리의 첫 번째 점이요. 그 다음 세컨드 엔드 포인트 오브 엣지. 우리 이거 알고 있어요. 50만큼 0도. 한 변의 길이가 50인 정 육각형. 자, 이렇게도 가능해요. 폴리곤 육각형 엣지 클릭한 다음에 방향 지정해 놓고 50 엔터. 가능하겠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음은 도넛이요. 별거 없어요. 도넛 스플라인 별거 없습니다. 도넛. 그러면 인사이드 다이아메터. 도넛이 말 그대로 이렇게 원 두 개 그리는 거예요. 도넛이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쪽에 지름, 바깥쪽에 지름 이렇게 두 개 넣습니다. 인사이드 다이아메터. 자, 안쪽에 지름 30 엔터, 바깥쪽에 지름 50 엔터. 자, 원이 두 개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도넛 맞나요? 한번 해보시죠. 자, 도넛.
인사이드 다이아메타를 제가 50으로 썼어요. 아웃사이드 다이아메타를 30으로 썼네요. 자, 생각해 보니까 인과 아웃이 바뀌었죠. 네, 괜찮아요. 캐드가 알아서 넣습니다. 또 하나, 인사이드 다이아메타 50, 아웃사이드 다이아메타 50. 인과 아웃이 똑같죠. 네, 원으로 그냥 이렇게 도장 찍듯이 찍힙니다. 다시 봅니다. 인사이드 0, 아웃사이드 50. 그러면 이렇게 점이 찍히게 돼요. 자, 이렇게 세 가지 경우 한번 해보시죠. 자, 스플라인입니다. 스플라인은 곡선이에요. 자, 스플라인. 자,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자, 어떤가요? 곡선으로 그려지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스플라인은 언제 쓸까요? 이런 식으로 씁니다. 라인. 얘가 몇 도지? 그 다음에 스플라인. 트림. 이렇게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단면이란 뜻입니다. 여기를 잘랐습니다 란 뜻이에요. 요거 그리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스플라인 보시면 메소드 이꼴 핏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플라인을 그리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여기 메소드를 통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메소드 피트 방식과 CV 방식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 피트 방식은 이렇게 내가 지정한 포인트를 통과하는 방식입니다. 내가 지정한 점을 이렇게 통과하는 방식이요. 이렇게 통과하는 방식이고, CV 방식은 접선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지정한 점에 접선으로 그려지는 걸 CV 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곡률 반경이 조금 달라요. 별로 티 안 나죠? 자, 다시 봅니다. 라인. 자, 50, 50, 50. 자, 50mm씩 제가 복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복사를 하죠. 이렇게요. 자, 스플라인. 지금 그리는 건 CV 방식입니다. 자, 접선으로 통과하는 거 보이시나요? 곡선이 완만하게 들어갈 겁니다. 이건 CV 방식. 피트 방식입니다. 피트 방식은 내가 지정한 정점을 통과하는 방식. 곡선을 캐드가 알아서 이렇게 계산해 줍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스플라인은 여기까지만 쓸 수 있으면 돼요. 자, 이번엔 타원이요. 타원을 그리려고 보면 타원이라는 게 어떻게 돼요? 원이 이렇게 찌그러진 모양이 타원이죠. 타원은 장축과 단축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X라인을 이용해서 서클을 반지름 50짜리 하나, 반지름을 100짜리 하나, 그 다음에 잘라내죠.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00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00이 되겠죠? 자, 이렇게 십자선을 하나 그려보시죠. 자, 타원은 여기 있어요. 타원을 그리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중심에서 양 끝점을 지정하면 돼요. 또 하나는 양 끝점을 지정하면 됩니다. 자, 엘립스. 그러면 엑시스 엔드 포인트 오브 엘립스. 타원의 축의 끝점. 네, 여기요. 그랬더니 어더 엔드 포인트 엑시스. 축의 또 다른 끝점이요.
두 번째는 이렇게 클릭하는 게 아니고 이미 두 점을 클릭함으로 인해서 이 중간점을 확보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 점만 클릭하시면 돼요. Distance to other axis, 다른 축의 점. 자, 타원 그려졌나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엘립스 여기 센터 방식이요. 그러면 타원의 중심점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끝점, 끝점이요. 중심점을 클릭하고 끝점 클릭하고 끝점 클릭하고. 그러면 반대점은 이미 계산이 되겠죠? 네, 그래서 중심, 끝점, 끝점 이러면 타원이 나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타원은 나머지 자세한 건 좀 이따 하기로 하고요. 자, 이번엔 아크입니다. 홀을 그려볼 거예요. 자, 역시 똑같이 X라인 0도, 90도, 120도. 자, 120도, 서클, 반지름 50. 자, 트림으로 싹 지우고요. 자, 여기만 중심선으로. 자, 이렇게 한번 남겨보시죠. 자, 아크는 호입니다. 호예요. 아크 명령어가 있는데 명령어 쓰기가 조금 힘들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크 시작점, 세컨 포인트, 그 다음에 엔드 포인트. 자, 이렇게 호가 그려지나요? 네. 호는 무조건 점 3개가 들어가야 돼요. 값이 무조건 3개가 들어가는데 시작점을 지정하지 않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컨티뉴어스가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2개 한번 해보실까요? 아크 시작점이에요. 그 다음에 센터 포인트가 있고 엔드 포인트가 있고, 센터 포인트 지정하고 그 다음에 엔드 포인트, 앵글, 차드랭스 이렇게 있단 말이죠. 찾아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쓰면 좋습니다. 3포인트, 3점을 통과하는 원, 컨티뉴, 연속호, 호를 연속해서 그릴 때 요거는 방금 해봤고요. 자,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센터 포인트, 그러니까 시작점, 중심점, 시작점, 끝점, 중심점, 시작점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입력되는 값이 호의 시작점이란 뜻이고 호의 중심점이란 뜻입니다. 두 번째 입력되는 값이 호의 중심점이고 호의 끝점이고 호의 시작점이란 뜻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죠. 여기 있는 요 3개하고 여기 있는 3개요. 스타트, 센터, 엔드, 센터, 스타트, 엔드 값이 똑같은가요? 네, 똑같아요. 스타트, 센터, 앵글, 센터, 스타트, 앵글, 스타트, 센터, 랭슨, 센터, 스타트, 랭슨. 이 아래에 있는 3개와 이 위에 있는 3개의 값이 똑같습니다. 순서만 바꾼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6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호의 시작점, 호의 중심점, 호의 끝점, 호의 각도, 호의 길이 이렇게 됩니다. 자, 보세요. 스타트, 센터, 엔드입니다. 시작점, 중심점, 호의 끝점 그려지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시작점, 중심점, 각도. 시작점, 중심점, 자, 각도 120도. 그러면 똑같이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애초에 이 사선을 120도로 그려놨죠? 네, 한번 해보시죠. 자, 스타트 앤드 랭슨이라고 하네요. 자, 여기서 나오는 랭슨 2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호의 길이가 있고 하나는 현의 길이가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 적어 볼까요? 호의 길이와 현의 길이.
자, 차이점 이해되시나요? 호의 길이는 뭐고 현의 길이는 뭘까요? 네, 알듯 말듯, 그죠? 아는 분도 있고 알듯 말듯 헷갈리는 분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호의 길이는 호 가로 열고 원의 둘레의 길이입니다. 이해되셨나요? 호의 길이는 이렇게 돌아가는 호의 실제 이 호의 길이 이해되시죠? 현의 길이는요. 네. 호의 양 끝점에서 직선이 되는 길이. 이해되셨나요? 자, 여러분들 현악기가 뭔지 아시죠? 현악기. 현악기가 줄로 된 악기죠. 네, 그 저 현자가 줄 현자입니다. 줄이란 뜻이에요. 현악기가 어때요? 양쪽 끝을 매달으면 줄이 쭉 똑바로 생기죠. 그죠? 네, 마찬가지예요. 호가 이렇게 있어요. 양쪽 끝을 매달면 현이 생기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줄. 다시 말해서 호의 양 끝을 매달면 줄이 생기는 거죠. 바로 이 줄의 길이. 그러니까 현의 길이는 호의 양 끝점에서 직선 길이. 자, 이해되셨죠? 네, 나중에 이게 또 나올 거예요. 나중에 이게 또 나와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현의 길이를 입력하면 돼요. 아크 시작점, 중심점, 현의 길이 이렇게요. 대략 86.6 어떤가요? 가서 붙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반지름 50일 때 각도 120이고 그러면 대략 86.6 얼마 이렇게 가요. 한번 해보시죠. 자, 현의 길인데 중요한 게 있어요. 지름보다 길 수 있을까요? 현의 길이가 지름보다 클 수 있을까요?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름의 양 끝점이잖아요. 그죠? 근데 얘보다 더 크면 나올 방법이 없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원에서 가장 멀리 있는 건 지름이죠. 근데 이거보다 더 길게 넣어버리면 에러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얘가 반지름 50이죠. 그럼 반지름 100이네, 지름이 100이네요. 자,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시작점, 중심점, 그 다음 반지름 100. 그려지는 거 맞습니까? 다시 봅니다. 시작점, 중심점, 100점, 00, 1. 소수점 되게 작은 거 썼죠? 얘 그려지네? 다시요. 너무 작아서 그런가 보다. 중심점, 100점, 00, 01. 에러 나죠? 인벌브드. 이해되시나요? 네. 지름보다 길 수 없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시작점, 끝점 각도입니다. 시작점, 끝점. 자, 그 다음에 각도 30도. 그러면 중심점을 캐드가 알아서 이렇게 계산을 해요. 다시 볼까요? 시작점, 끝점, 각도 120도. 그러면 중심점의 위치를 이와 같이 딱 맞춰줍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시작점, 끝점, 다이렉션. 이거 접선 방향입니다. 시작점, 끝점, 이렇게 내가 마우스로 접선 방향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시작점, 끝점, 접선 방향. 이렇게요. 시작점, 끝점, 접선 방향. 자, 한번 해보시죠. 시작점, 끝점, 이렇게 접선 방향. 접선 방향을 지정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스타트 앤드 라디어스요.
시작점, 끝점, 반지름. 근데 얘는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시작점, 끝점, 반지름. 다시 볼까요? 시작점, 끝점, 아이고. 시작점, 끝점, 반지름. 똑같이 지정했잖아요, 점을. 근데 원의 모양이 반대로 나오죠. 왜 그럴까요? 반시계 방향이에요. 첫 번째 점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그려집니다. 이해되셨나요?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여길 찍었어요. 반시계 방향이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호가 반시계 방향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두 번째 그릴 때는 첫 번째 점을 여기다 찍었단 말이에요. 반시계 방향이 이쪽이죠. 이해되셨나요? 자요. 오른손을 이렇게 감싸주면 돼요. 오른손을 이렇게 감싸주면 어때요? 손이 이렇게 감싸지는 방향이 반시계 방향이죠. 내가 방향을 잘 파악하지 못한다 그러면 손을 이렇게 감싸줘 보시면 돼요. 오른손입니다. 오른손을 이렇게 감싸지면 감싸지게 되는 이 방향이 반시계 방향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과제물 한 개 해보죠. 이 과제물을 그릴 거예요. 자, 보시면 중심선이 이렇게 있죠. 총 수량이 6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심선과 이 중심선 사이의 간격이 60도. 그러니까 여기는 30도. 자, 여기는 7mm고요. 여기 6mm 보이시나요? 여기 키홈의 폭이 6mm란 뜻이에요. 그리고 5mm 떨어져 있는 것까지. 자, 보시죠. X라인 0도, 30도, 90도, 150도. 자, 요렇게가 중심선이죠. 자, 그 다음 서클. 이 가운데 원은 반지름 11mm. 자, 이 선이 3mm, 3mm. 옵셋 3mm, 3mm. 수평선을 그린 다음 위쪽으로 26mm. X라인 호리젠탈. 옵셋 26mm.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 나머진 필렛으로. 자, 트림으로 선 정리하면 되겠죠? 일단 여기까지.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원이 큰 게 하나 있네요. 서클. 반지름 25. 그 다음 서클. 다이아메타가 95. 서클. 반지름 19. 매치 프로퍼틱스로 이렇게요. 19짜리 냅두고 25짜리는 중심선으로 바꾸고 지름 95짜리를 기준으로 해서 옵셋 5mm. 그 다음 트림으로 전부 다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자, 이렇게요. 여기까지 한번 해보실까요? 자, 다음 보시면은 요 교차점 있죠. 이 6개의 교차점에다가 지름이 7mm인 원을 그립니다. 서클, 지름 7mm, 이렇게요. 다이아메타 7mm. 그 다음 대칭이기 때문에 이 위에 3개만 하면 돼요. 자, 이 중심선이 3.5, 3.5 이렇게 옵셋하면 돼요. 옵셋 3.5.
자, 매치 프로퍼틱스 레이어 맞춰주시고요. 자, 그 다음 옵셋 5mm.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기본 조건들이 끝나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은 트림으로 다 잘라내야 됩니다. 이렇게 테두리 선을 잘라내야 돼요. 다 잘라냈으면 5mm 선들은 지우시면 되겠고요. 자,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원들도 다 선 정리해 보죠. 자, 트림. 자요.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다음 보시면은요. 자, 이번에는 선들을 이렇게 선택하고요. 트림할 땐 반드시, 아니죠? 반드시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선택하고 지우시는 게 어떨 땐 더 빨라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선택하고 작업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트림으로 필요 없는 내용들을 지우고, 다 지웠으면 다시 한번 트림으로 지워내면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자, 여기까지 모양을 만들어 보시죠. 자, 여기에다 원을 그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원시적인 방법인데, 사실은 이게 손으로 설계할 때 쓰던 방식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이게 접하고가 아니에요. 이 끝점을 통과하고 이 끝점을 통과하는 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이 어딘지 모르지만 이렇게 통과를 해요. 그러면 통과한다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중심점이 22mm 어딘가 있다는 얘기죠. 얘도 통과한다는 얘기니까 어딘가 중심점이 22mm 있다는 얘기예요. 얘의 중심점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중에 여기, 즉 이 점으로부터 22mm 떨어져 있고 이 점으로부터 22mm 떨어져 있는 바로 여기에 원의 중심점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 원을 그리면 돼요. 서클 반지름 22mm. 무슨 얘기예요? 이 점에서부터 전부 다 22mm 떨어져 있는 점들의 집합체인 거죠. 다시 봅니다. 서클 반지름 22mm. 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22mm 떨어져 있는데, 조금 아까 그랬죠. 이 점에서 22mm 떨어져 있고 이 점에서 22mm 떨어져 있는 점, 바로 여기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반대쪽에 하나 더 있어요. 그러면 서클 반지름 22mm 어떤가요? 바깥쪽으로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서클 22mm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지우고 트림. 이렇게 그립니다. 손으로 설계할 땐 이렇게 그려요. 그러니까 손으로 설계하는 방법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방법. 시작 끝 반지름이요. 시작 끝 반지름 22 맞나요? 근데 이거 시작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그려진다 그랬어요. 시작점을 기준으로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그려집니다. 시작 끝 22mm 맞나요? 네, 확인을 잘 하셔야 됩니다. 시작 끝 22mm. 시작 끝 22mm. 시작 끝 22mm. 시작 끝 22mm. 자, 완성됐네요. 한번 그려보시죠. 자, 이번에는
아크 보시면 여기 다 했네요. 그죠? 자, 이번에는 없네요. 그죠? 아크까지 다 했네요. 자, 이번에는 새로운 과제물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